자, 2016년 4월 10일 오전 8시 9분 4개월 전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되게 한 2주 정도 만에 하는데 방송을 4개월 전은 또 오랜만에 하죠, 그죠? 어쨌든 내가 이걸 다 읽어야 되긴 하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거냐면은 권 88 몽염열전입니다. 몽염열전 제28이고요 28번째 열전이고, 참 많이 했네요. 몽염은 이제 진나라의 장군인데 뭐 그렇답니다. 몽염열전까지 읽으면은 그 이사열전 읽고 몽염전 읽었으니까 몽염전까지 읽으면은 이제 그 대략 그 다음 열전 이제 초안시대로 이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요게 이제 전국시대하고 진나라 뭐 마지막 열전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항우하고 뭐 이런 사람들 나오는 얘기라 가지고, 몽염열전 다음이 이제 장이 진여, 진여 장이 열전이고요. 장이 진여 열전. 장이하고 진여는 둘 다 이제 그 초안시대 때 사람이고 전국시대 말기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이 위표 팽월 열전, 그 다음이 경포 열전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몽염열전이 이제 전국시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거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진나라 지도를 보고 방송을 해보죠. 몽염은 그 선조가 제나라 사람이다. 제나라는 여기 산동에 있던 나라죠. 몽염의 조부 몽오는 제나라에서 진나라로 와서, 여기 있던 진나라로 와서 요 큰 진나라 그죠? 진나라 소양왕을 섬기고 벼슬은 상경에 이르렀다. 진나라 장양왕 원년에 몽오는 진나라의 장군이 되어 한나라를 쳐. 잠깐만, 이건 전국시대 지도를 보는 게 낫겠다. 이거는 춘추시대 지도인데? 잠깐만요. 전국시대 지도가 어디 있을까요? 전국시대 진짜 이건 간단한 지도다. 이 지도 보자. 이 지도 우리 맨날 보던 지도 있죠. 자, 진나라 장양왕 원년에 몽오는 진나라의 장군이 되어 한나라, 여기 한나라 그죠? 요 중간에 있는 한나라를 쳐서 삼천지방을 빼앗아, 성고와 형양을 빼앗아 삼천군을 설치해야 돼. 삼천은 여기 낙양 쪽입니다. 요 근처 땅을 이제 삼천이라고 그러죠. 다음에 몽오는 조나라를 공격하여, 조나라는 이제 여기 요 땅이죠, 그죠? 요 나라죠. 회색나라. 조나라를 공격하여 37개의 성을 탈취하였고, 진나라 시왕 3년에는 한나라를 공격하여 13개 성을 탈취하였다. 5년에는 위나라를 쳐서, 위나라는 이제 여기 노란색 요 나라를 의미합니다. 위나라를 쳐서 20개의 성을 탈취하여 동군을 설치하였다. 동군이라는 거는, 동군이 아마 요쪽일걸? 요 근처를 이제 동군이라 그럴걸요? 몽오는 시왕 7년에 죽었다. 오의 아들은, 그러니까 몽오의 아들은 무이고, 무의 아들이 염이다. 몽염은 이제 그 몽오의 손자인 거죠. 염은 일찍이 형법을 배워 재판과 소송에 관한 문서를 맡았다. 진나라 시왕 23년에 몽무는 진나라의 비장군이 되어 왕전과 함께 초나라를 쳐서 크게 격파하고, 초나라죠. 왕전이 이제 초나라를 친 얘기는 앞에 이제 백기왕전 열전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크게 격파하고 항연을 죽였다. 항연은 초나라의 장군입니다. 진나라 시왕 24년에 몽무는 초나라를 공격하여 초왕을 사로잡았다. 초나라 회왕인가? 이게? 아무튼 몽염의 아우는 의이다. 몽의라네요. 자, 진나라 시왕 26년에 몽염은 집안이 대대로 장군을 지낸 것으로 인하여 진나라의 장군이 되어 제나라를 공격하여 크게 깨트리고, 제나라를 공격하여, 제나라는 여기 있는 제나라죠, 그죠? 제나라를 공격하여 크게 깨트리고 내사에 임명되었다. 내사라는 거는 뭐냐면요, 각조 16번에 보니까 진나라의 수도에 있던 최고 행정직을 이제 내사라 그러나 보네. 그랬나 보다. 자, 진나라는 천하를 합병한 후에 몽염으로 하여금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북쪽으로 가서 용적을 내쫓고 하남 지역을 점령하여 장성을 쌓게 하였다. 자, 보면요, 일단 진나라, 여기 있는 요 진나라가 이제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데, 통일한 이후에 이제 몽염한테 30만 군대를 줘가지고 북쪽으로 와서 용적을 줘서, 용적이라는 거는 뭐 북쪽 오랑캐를 의미하는 말이고 흉노라겠죠. 흉노겠지 뭐. 하남 지역을 점령하라 그랬으니까, 하남은 여기서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내몽고, 내몽고 지역이래. 요 지역이겠네요. 아무튼 이쪽 지역을 내몽고라 그러지 않나? 아무튼 내몽골 지역을 점령하라
해서 장성을 쌓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제 진나라가 통일됐으니까, 통일해버렸으니까 지도를 바꿔봅시다. 요 진나라로. 요게 이제 장성이죠. 요게 장성인데, 사실 여기 진나라 장성은 이 장성 경객이 호로 새끼들이 그 장성은, 진나라 장성이 이제 원래 연나라, 그 다음에 조나라, 그 다음에 위나라, 그 다음에 진나라의 장성들을 그냥 쭉 이은 겁니다. 원래 있던 장성들을 이은 거예요. 보수하고. 진나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은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 역할을 이제 몽염이 맡게 됐다 라는 얘기를 하네요. 지형에 따라 험난한 곳을 이용하여 성체를 쌓으니 임조에서부터 요동까지 길이가 만열이나 되었다. 이게 만리장성이지. 임조라는 거는 뭐야? 임조는 지명인데요, 감숙성이 있는 현이라 그러는데, 만리장성 깊장 그러니까 대략 섬서 감숙이면 아마 대략 요쯤 아닐까? 요쯤 아닐까? 여기서부터 요동에까지 이르렀다니까 요쯤까지겠죠, 그죠? 이렇게 이게 총 길이가 만리 정도나 되었다. 그래서 만리장성이고, 자, 그 성체가 황하를 건너 양산을 점거하고 구불구불 북쪽으로 뻗쳐 있었다. 양산은 뭘까요? 뭐 지명이겠지. 양산이라는 거는 지난시대의 음산의 가장 서쪽 지역을 양산이라 했다. 위치는 지금 내몽고 쪽이라 그러니까 뭐 대략 이쪽 아닐까? 이쪽이 내몽고 맞죠? 헷갈리네요. 자, 10여 년간 군사를 국경 밖에 내놓고 상군을 근거지로 삼아 주둔했다. 상군이라는 건 요 땅이죠, 그죠? 상군을 근거지로 삼아 주둔했다. 이때 몽염의 위세가 흉노 땅에 떨쳐졌다. 진나라 시황은 몽씨 일족을 매우 존중하고 총애하였으며 그들을 신임하고 현명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몽의를 가까이 하니, 몽의는 이제 아까 몽염의 동생이라 그랬죠? 몽의는 벼슬이 상경에 이르게 되어 외출할 때에는 술에 함께 타고 들어와서는 곁에서 모셨다. 몽염은 왕궁 밖의 군사 일을 맡았고, 몽의는 언제나 안에서 정책을 도모하여 충직하고 믿음직한 신하로 알려지니 여러 장군들과 재상들도 감히 그들과 다투려 하지 않았다. 조고는 그거지, 그 고자 그 진나라 망친 고자. 조고는 조씨 가문의 먼 일족이다. 조고의 형제 및 사람은 모두 은궁에서 태어났으며, 은궁이라는 거는요, 은궁이 뭐야? 궁형의 한 가지로 남자는 거세시키고 여자는 유폐시켜 100일 동안 음실에 가두었다. 뭐 그런, 뭐 아무튼 뭐 그 형벌을 받았다, 뭐 그런 것 같네. 아무튼 형벌을 받았으며 그의 어머니도 형벌을 받았으므로 대대로 비천하였다. 진나라 왕은 조고가 능력이 뛰어나고 형법에 능통하다는 말을 듣고 그를 동경하여 중거부령을 삼았다. 중거부령은요, 중거부령이라는 거는요, 그 황제가 이제 순행할 때 그 이용하는 수레 있죠, 차. 지금 말로 하면 차죠, 그죠? 그 차를 담당하는 관리랍니다. 조고는 은밀히 공자 호해를 섬기며, 공자라는 것은 이제 왕자라는 의미죠. 그에게 판결하는 법을 가르쳤다. 조고가 큰 죄를 지었을 때 진나라 왕은 몽의에게 법에 따라 다스리라고 명령하였다. 몽의는 감히 법을 어기지 못하고 조고의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의 환적을 삭제하였다. 환적이라는 것은 뭐 그 황관으로서의 뭐 그런 거겠지. 그 황관으로서 이름 올라가 있는 명부 같은 거겠죠. 그러나 진나라 왕은 조고가 일에 열심이라고 하여 그를 용서하고 그의 관직을 회복시켜 주었다. 진나라 시황제가 천하를 순행하려 하며 구원을 거쳐 곧바로 감천까지 가고자 했다. 구원이라는 거는요, 구원은 내몽고 일대라 그러니까 뭐 대략 뭐 요쯤 어디겠죠? 잘 모르겠다. 아, 여기 있네. 구원이 여기네. 구원군이라고 있네. 구원이고 감천은 어딜까요? 감천까지 간다. 감천은 어딜까? 섬서성이라는데, 구원에서 아마 이렇게 감천까지 쭉 간다, 섬서까지 간다, 뭐 이런 의미겠죠. 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아무튼 그렇답니다. 대략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몽염으로 하여금 길을 뚫게 하니 구원에서 감천까지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운 것이 1800리나 되었다. 하지만 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자, 시황제 37년 겨울에 길을 떠나
회계로 순행하여 바닷길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 낭야로 향하였다. 낭야라는 거는요, 회계는 월나라의 수도였죠. 그죠? 회계는 여기입니다. 요 땅이고, 낭야는 여기 요 땅이죠. 여기서 쭉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시황은 도중에 병이 나자 몽희를 시켜 돌아가서 산천의 신에게 기도드리게 하였으나 끝내 돌아오지 못하였다. 시황제가 사구에서 붕어였으나, 사구라는 거는 하북성 평향현이라는데, 뭐 하북성이니까 아마 이 근처 어디겠지. 이 근처 어디에 죽었겠죠. 그죠? 잘 모르지 뭐. 아무튼 그래요. 아, 모르는 걸 모른다 그러는 게 참 힘든 일인데 내가 그걸 또 하네. 자, 사구에서 붕어하였으나 비밀로 하였으므로 여러 신하들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붕어라는 거는 뭐 죽었단 말이죠. 당시에는 승상 이사와 공자 호해 중거부령 조고가 늘 황제를 모셨다. 조고는 평소에 호해의 총애를 받고 있었으므로 그를 황제로 세우려 하였다. 요 음모에 대해서는 이제 이사열전에 잘 나와있죠. 또한 몽희가 법대로 처리하여 자기를 위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그를 해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승상 이사 공자 호해와 음모하여 호해를 세워 태자로 삼았다. 호해는 태자로 정해진 후 사자를 보내 공자 부소와 몽염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음을 내렸다. 부소가 자살한 뒤 몽염은 명령을 의심하여 다시 한번 명을 내려달라고 청하니 사자는 몽염을 관리에게 넘기고 사람을 파견하여 몽염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였다. 요 이야기는 자세하게는 그 어디에요? 그 이사열전에 나와있던 얘기죠. 그죠? 호해는 이사의 가신을 호군으로 삼았다. 호군이라는 거는 뭐 무관의 명칭이라는데 뭐 아무튼 그냥 관직 이름이랍니다. 자, 사자가 돌아와 보고하니 호해는 부소가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듣고 몽염을 놓아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조고는 몽씨가 다시 귀하게 되어 정권을 잡으면 자신을 원망할까 두려웠다. 몽희가 돌아오자 조고는 호해에게 충성하는 척하면서 몽씨를 없애고자 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자, 이건 조고의 말입니다. 선제께서는, 선제라는 건 뭐 시황제를 의미하겠죠. 현명한 아들을 들어 태자로 세우시려고 하신지 오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가 안된다라고 간하였다 합니다. 공자께서 현인인 줄 알면서 오랫도록 세우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불충이며 군주를 미혹시킨 것입니다. 신이 우매한 생각으로는 그를 죽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해는 이 말을 듣고 몽희를 대의 옥에 가두었다. 대라는 건 지명인데요, 대구는 여기입니다. 대라는 게 여기 요 지명이죠. 요 땅을 의미합니다. 이에 앞서 몽염은 이미 양주의 옥에 갇혔다. 여기서 양주라는 건요, 섬서성이라는데 뭐 이 근처 어디 아니겠어요? 그죠? 이 근처 어디겠죠? 시황제의 영구가, 그러니까 시황제의 시체가 함양에 도착하여 장례를 끝내자, 함양이라는 건 진나라 수도죠. 태자가 뒤를 이어 이세황제가 되었다. 조고가 가까이 모시면서 밤낮으로 몽씨를 헛뜯고 그들의 죄가를 찾아내어 탄핵하였다. 자영이 황제 앞에 나와 간하였다. 자영이 3세 황제죠. 나중에 황제가 되죠. 신이 듣건대 이전에 조나라 왕 천은, 조나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천은 어진신하 이목을 죽이고 안추를 종용하였으며 연왕 희는 남몰래 형가의 계책을 써서 진나라와의 약속을 저버렸으며 제왕 건은 전대의 충신들을 죽이고 후승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세 임금은 모두가 각기 옛것을 바꾸었다가 그 나라를 잃었으며 재앙이 자기 몸에까지 미쳤습니다. 지금 몽씨는 진나라의 대신이며 모사입니다. 그런데 폐하께서 하루아침에 이들을 버리려고 하시니 신은 슬며시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이 듣건대 경솔한 생각으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고 혼자의 지혜로는 군주의 자리를 보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충신을 죽이고 절주 없는 사람을 세운다면 이는 안으로는 무신하들을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밖으로는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의 마음을 흐트리게 만드니 신은 은근히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자영이 몽염 죽이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네요. 호해는 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어사 곡궁에게 이 뭐야? 역마를 타고 대로 가게 하였는데, 대라는 것은 이제 아까 몽희가 갇혀있던 요 땅이죠. 그죠? 대로 가게 하였는데 몽희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선제께서 나를 태자로 세우려 하실 때 경언이를 비난하였소. 지금 승상이 경을 불충하다고 하면서 그 죄가 일족에게 미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짐은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경에게만 죽음을 내리니 또한 매우 다행한 일이다.
경은 스스로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였다. 몽이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거는 몽이의 말입니다. 신이 선제의 뜻을 몰랐다고 하지만 신은 연소할 때부터 어릴 때부터 벼슬 하여 선제께서 승하하시는 때까지 그 뜻에 순종하여 총을 입었으니 선제의 뜻을 알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이 태자의 능력을 몰랐다고 하지만 태자만이 선제를 수행하여 천하를 두루 순행하였으니 잠깐만요. 순행하였으니 태자의 능력이 다른 여러 공자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신은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선제께서 폐하를 태자로 세우려 하신 것은 몇 년 동안 생각해 오신 것인데 신이 감히 무슨 말을 안 할 것이며 어찌 감히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감히 말을 바꾸면서 죽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오라. 선제의 명에게 유를 끼칠 것이 부끄러워 대부께서는 깊이 생각하시어 신이 정당한 죄명으로 죽게 해주십시오. 대부라는 거는 여기서 그냥 벼슬 이름인데 각주도 알았네. 벼슬 이름입니다. 경대부사 할 때 대부예요. 대체로 공을 이루고 제 몸도 온전히 보존해야 도리가 귀중한 것이지 형벌을 받고 죽게 되면 도리도 끝입니다. 옛날에 진나라 목공은 세 사람의 어진 신하를 죽이고 백리에게도 죽을 죄를 내렸지만 모두 합당한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목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목 한번 찾아볼까? 잠깐만요. 나도 궁금하네요. 목공할 때 목자가 이게 목이라 치면은 그래. 이게 화목하다는 목자인데 화목하다, 아름답다, 공경하다, 온화하다, 기쁘다, 맑다, 조용히 하다 그런 말이라는데 이게 왜 시호를 이렇게 받았다고 얘기한 거지? 잘 모르겠네요. 반어법 같은 건가? 자, 아무튼 소양왕은 무안군 백기를 죽였으며 초나라 평왕은 오사를 죽였고 오왕부차는 오자설을 죽였습니다. 이건 전부 다 앞에 열전에 나왔던 얘기들이죠. 이 내임금은 모두 커다란 실수를 범하였으니 그래서 천하가 그들을 비난하였으며 현명하지 못한 임금으로서 제후들 사이에 나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로서 다스리는 자는 죄 없는 자를 죽이지 않고 무고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원컨대 대부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옵소서. 사자가 대부 직책이었나 보네. 자, 그러나 사자는 호의 뜻을 알고 있었으므로 몽이의 말을 듣지 않고 마침내 몽이를 죽였다. 이세왕제는 다시 사자를 양주로 보내 몽염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잘못이 많다. 그리고 경애하오 의가 큰 죄를 범하였는데 법대로 하면 내 사에도 연루된다 라고 했다. 이에 몽염이 말하였다. 이제 여기는 몽염의 말입니다. 저희 손조로부터 자손에 이르기까지 진나라의 공을 쌓은 것이 3대나 됩니다. 지금 신은 30여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고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 세력이 진나라를 배반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제가 반드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의리를 지키는 것은 조상의 가르침을 감히 욕되게 하지 않고 선제의 은덕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 주나라 성왕이 처음 즉위했을 때는 강보를 떠나지 못하였지만 주공단이 왕을 업고 조정에 나가 일을 처리하여 마침내 천하를 평정하였습니다. 성왕은 내가 알기로 무왕의 아들내미인가 그런데 아무튼 되게 어릴 때 이제 왕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성왕의 삼촌인 그러니까 주나라 무왕의 동생인 이제 단이라는 사람이 요 성왕을 자기 조카죠. 자기 조카인 성왕을 이제 섭정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천하를 평정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왕이 병에 걸려 위독하게 되자 강보라는 거는 그 애기 싸는 그 보따리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성왕이 병에 걸려 위독하게 되자 주공단은 스스로 손톱을 잘라 황하에 던지면서 기도하여 말하기를 왕께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셔서 내가 모든 일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죄가 있다면 내가 그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를 적어서 기부에 간직해 두었으니 충성스럽다고 할 만합니다. 기부라는 거는 뭘까요? 그냥 문서를 보관한 창고를 이제 기부라 그러나 보네. 자, 성왕이 자라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자 어떤 간신이 주공단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 지 오래되었으니 왕께서 만약에 대비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왕이 이게 크게 노하자 주공단은 초나라로 달아났습니다. 성왕이 기부를 조사하다가 주공단이 황하에 던진 글을 보고는
아까 손톱 던진 글이겠죠? 눈물을 흘리면서 누가 주공단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하였습니까? 라고 말하고는 그렇게 말한 자를 죽이고 주공단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서에 이르기를 반드시 여러 곳에 자문을 구하고 반복하여 살핀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의 집안은 대대로 두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으니 일이 갑자기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는 반드시 간신히 반역을 꾀하여 안으로 군주를 능욕하려는 것입니다. 무릇 성왕은 잘못하였으나 다시 고쳤기 때문에 끝내는 창성하였고, 창성이라는 말은 뭐 번성했다 그런 말이겠죠. 걸은 이거 하나라의 거랑이겠지. 걸은 관용봉을 죽였고, 주는 왕자 비간을 죽이고도 뉘우치지 않았기에 자신은 죽음에 이르고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잘못은 바로잡아야 하고 가난은 깨달아야 하며 둘이 여러 곳에 자문을 구하고 조사하는 것이 성왕의 도리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이 드리는 말씀은 결코 허물을 면하려는 것이 아니고 가난을 드리고 죽고자 할 따름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만민을 위하여 도리를 따르도록 하십시오 라고 몽염이 말했습니다. 사자가 신은 명령을 받고 장군에게 형을 집행할 따름이니 감히 장군의 말을 왕께 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몽염이 길게 한숨 짓고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잘못도 없이 죽어야 한다는 말이냐 라고 한 후 한참 있다가 천천히 말했다. 나의 죄는 참으로 죽어 마땅하다. 임조에서 군사를 일으켜 요동에 이르기까지 장성을 만열이나 쌓았으니 그런 동안 지맥을 끊어놓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이것이 바로 나의 죄이다. 그리고는 약을 삼키고 자결하였다. 요거는 이제 몽염이 자기 자신이 죽는 이유가 결국 이제 내가 지맥을 끊었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로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네. 아무 그렇게 얘기했다는 모양이네요. 태사홍은 말하였다. 나는 북쪽 변경 지방에 갔다가 적도를 통해서 돌아왔는데 직도를 통해서 돌아왔는데 직도라는 거는 직도라는 거는요 아까 구원에서 그다음 감천 지방에 이르는 아까 몽염이 뚫었다는 길 있잖아요. 그 길을 의미한답니다. 길을 지나면서 몽염이 진나라를 위해 쌓은 만리장성의 요새를 보니 산을 깎아내리고 골짜기를 메워 직도를 통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참으로 백성의 노고를 가벼이 여긴 것이다. 왜냐하면 진나라가 제후들을 멸한 초기에는 천하의 민심이 아직 안정되지 못하였고 상처를 입은 자들도 아직 낫지 않았으나 몽염은 명장이면서도 이러한 때에 강력히 가난하여 백성의 궁핍을 구제하고 노인과 고아를 부양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려고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황제의 야심에 동조하여 궁사를 일으켰으니 그의 형제가 죽임을 당한 것도 마땅하지 않겠느냐. 어찌 지맥을 끄는 것에다 죄를 돌리려고 하느냐 라고 사마천이 평하였습니다. 이게 끝인데 정리하자면은요, 총평하자면은 사마천은 그러니까 몽염은 자기가 이제 벌을 받아 죽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길을 만들거나 장성을 쌓을 때 지맥을 많이 끊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 죽는 거다라고 했고요. 사마천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할 야심을 품고 있을 때 그거에 동조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인데 그거를 지맥을 끄는 탓을 돌린다는 거는 좀 뻔뻔한 짓이다 라고 이제 얘기한 거네요. 내 생각에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사마천이 이제 몽염에 대해서 이렇게 평한 거는 좀 부당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진나라 다음에 통일한 것은 한나라니까 일종의 이제 한나라에서는 진나라의 장군들이나 왕들을 비판해야 될 어떤 그런 당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마천이 저렇게 적었을지도 모르고. 흑희관님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하지. 한 2주 정도 만에 하나? 지금도 피곤해 죽겠는데 아무튼 오랜만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몽염은 이제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이제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제 저런 식으로 평가한다는 건 난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마천 평가가 꼭 공정한 건 아니거든요. 잘 평가한 것도 있지만은 지금 볼 때는 좀 무리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고, 너무 한나라 입장에서 썼네라는 생각도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요게 권 88 몽염열전 제28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읽을까요? 일단 영상을 끊을게요.